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일 시장 특징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전일 시장 다들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미국 맞아요. 증시 3대 증시는 다 상승했지 않습니까? 잘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 정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슈화 됐던 것 자체가 지난주부터 금리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안정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밀렸으니까 아무래도 빠졌던 것 자체가 이제 들린 얘기로는 중국의 신장 자치구 우이구르 지역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의 선진국들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 갈등 문제 자체가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1.6% 정도까지 빠졌다가 약간 낙폭 줄였지만 0.9% 정도, 일본 증시도 0.9%,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1.3%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죠. 1% 정도 전후의 하락. 다만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0.1% 정도 선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 증시로 1% 정도 하락한 국면 속에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 정도 전후에 하락이 전개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에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전반적으로 계속 종가까지 약세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그랬죠. 거의 뭐 전강 후약 제대로 반등 한 번도 못하고 좀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는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도 힘들었던 있겠다.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수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1조 원을 3일 동안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어제 1조 원 해가지고 약 3조 2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많이 개인 투자를 많이 힘 쏟아 부었는데 반면에 이제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또 1조 원 규모 거의 한 5천억 정도 각각 전후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락을 유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비슷하게 좀 빠졌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전을 매수했다가 다시 1,000억대 가까이 매도가 400억대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양쪽에 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포스코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을 제외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졌는데 대체로 성장주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성장주 IT 특히 이제 LG전자가 6%가 넘게 좀 빠졌거든요. 많이 밀렸네요. 예, 그렇죠. LG전자는 최근에 뭐 휴대폰 사업품 철수 얘기와 전장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약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많이 집중이 좀 되면서 하락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전지 관련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은 하락이 좀 지지가 되는 쪽이었는데 LG화학이 어제는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3.7% 빠졌고 또 삼성 SDI도 2.8%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2.7%. 전체적으로 성장주와 IT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제 30포인트 넘게 좀 빠졌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업종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했던 자체는 유일하게 건설 업종이 GS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업종이 1.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상승을 하면서 철강 건설업종이 1.1%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좀 재확산, 유럽 증시 확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골판지 업종에 소속된 정유목재 업종이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하루에 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의 특징 자체는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이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개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간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인이라든가 노바텍을 중심으로 한 히토류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결정적인 공을 팔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와 관련된 진양화학을 중심한 진양진흥 다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진흥 기업까지 해가지고 정치인 관련 테마 종목들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종목 장세의 특징이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관심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 상승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포스코가 3.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이 3.4% 정도. 그다음에 증권주 쪽에서 어제 다 하락을 했지만은 대신증권이 상대적으로 아침부터 강한 상승 흐름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멘텀이 있었나요? 그렇죠. 장중에 8% 넘게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6.5% 끝났는데 본래 대신증권 하게 되면 저평가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끌었었는데 본래 이제 예상은 이제
비증권 외에 자회사를 많이 늘렸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 뭐 대폭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주가가 지금 14,500원인데 네. 36,000원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더블이네요, 보니까 더블. 예, 충분히 이 종목은 가치주라서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특징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해운진 HMM이잖아요. 예, 맞아요. 어제 장중에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여전히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약세입니다. 4주 동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대로 이제 BDI 지수는 강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 쪽으로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대상선은 이제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자체가 이익은 급증은 하는데 예사가 현재 상장 유동 주식수는 3억 2천만 주지만 전환사채라서 신주 인수권 물량이 7억 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잠재적인 물량을 따지면 10억 주거든요. 그럼 예. 시가총액을 따지면 어제 3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가 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30조 원이면 현재 LG전자보다 높고 기아차와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건설주와 강세와 함께 어제 건자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표 시멘트라든가 성신양을 중심으로 한 시멘트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실적 호전과 함께 시멘트 가격이 한 7년 만에 올해 가격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시멘트 좋은, 그렇죠. 회사한테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 시멘트 주식들은 거래량은 네. 많지 않지만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4.5% 정도 상승하고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GST라든가 유니셈이라든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는 쪽인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숨겨진 싼 주식들이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의 힌트네요. 그렇죠. 이제 예. 시즌이 이제 코로나 확산에 의한 영향 때문에 4.8%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W 게임즈가 어제 급등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자회사 누적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됐던 것들이 전체적인 어제 시장의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상승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종으로 간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또 확 간 것도 있고 참 이게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장 투자자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잡아볼까요? 네, 어제 이제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기대는 상승 자체가 좀 무사히 좀 됐고 오늘 또 네. 미국 시장 자체가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동력 자체는 좀 약화가 된 쪽인데 네.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의 하락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아시아부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주가가 뭐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이슈는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 회복과 실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네. 현재 국내 뭐 3월달까지 나온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양호하거든요.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실적 전망치도 단기 순이익이 지금 135조 원대로 지금 꾸준히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떤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뭐 2,98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가 하방이 하단.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 추격 매도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의 중장기 상승 추세는 좀 유의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 여전히 실적 시즌이니까 1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업종으로 따지면 IT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건설 기계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책 모멘텀과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있는 쪽 자체가 건설과 철강인 것 같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야권의 결정점 됨에 따라 그렇죠. 가지고 양 네. 후보 자체가 주택 공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연기금들이 꾸준히 이제 매수하면서 가격 강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수급 쪽으로 조금 더 맞춰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수급 봐야 될까요? 예, 뭐 현재 시장 이슈 자체가 수급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수급 문제입니다. 해결이 잘안 특히 됩니다. 연기금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포인트 자체는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어떤 종목을 싶은데. 사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의 유축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수급 문제가 가장 중요시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매도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올해 들어서 딱 두 차례 이번 달이죠. 두 차례 매수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가장 2월 20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3,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연기금 매도 자체가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기금의 운영 정책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연기금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체 자산 834조 원 중에서 네. 약 177조 원이 주식인데 그 중에서 전체 자산에서 16.8% 정도까지 올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36조 원을 팔아야 되는데 네. 어제까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조 원 약 7천억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그럼 반 정도 더 팔아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21조 원 정도를 더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이 더 팔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하루 평균 최소한 1,500억 정도 해가지고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시장한테 부담이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매도한 그렇게 본다면 연기금이 매도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가급적 현재 수급이 안 좋기 그래야죠. 때문에 예. 회피해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연기들이 매수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군요.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연기금이 3월달 이후로 제가 받는 건데 코스피 시장 쪽에서 2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다 팔았네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593억을 샀어요. 이게 반대네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코스피 속에서 가장 많이 판 게 전기전자 쪽을 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종 LG화학을 중심으로 5,300억을 팔았고요. 네.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에 1,800억을 팔고 산업종 자체는 최근 들어 사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건설업종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포인트. 물론 당연히 이제 전기전자가 많이 팔았지만은 네. 그래도 전기전자가 현재 시가총 차지할 비중이 37%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체 2조 6천억 중에서 1조 6천억을 팔았으니까 예. 무려 60%를 넘게 전기전자 쪽에 팔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그다음에 팔았네요. 화학업종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제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매도 네. 규모 자체는 20%를 팔았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이 매도가 집중이 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장 관심 쪽은 건설하고 철강 쪽에서 두 종목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은 건설 쪽은 제가 지난 3월 10일 날 제가 GS건설하고 한라건설을 이 시간 통해 같이 추천해 얘기해 드렸지 주셨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AS 관점이고 추가적인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네. 건설주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GS건설을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연기금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분양 자체가 핫 이슈니까 그렇죠. 주택 분양 자체가 네. 2019년도에 16,000가구에서 우리 2만 8, 9,000가구가 증가 좀 되는 거니까 작년도도 2만 8,000가구 분양됐거든요. 작년에 분양이 되면 올해와 내년도, 또 올해 분양 부분 자체는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실적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사가 주택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25% 30% 넘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증가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주가가 올라왔지만 현재 PER 기준에서 여전히 6배 되는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3월 10일 날 3만 7, 8천 원대 3만 7천 원대 매수 가격을 잡아드렸던 주식인데요. 목표 이제 4만 주가 원 넘었죠. 그렇죠. 예. 4만 2천 원 잡아드렸었는데 예. 어제 4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그쵸. 목표 주가는 도달했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더. 수급 여건이라든가 예. 또 정책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은 4만 2천 원 언저리에서 좀 다시 잡으시고요. 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종목도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이죠. 그때 이제 한라건설이었죠. 예, 예. 한라건설은 예산 뭐 중견 건설사 정도 좀 되는데 네. 일단 예사도 연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올해 작년도 수주가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증가를 전개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올해 5년 만에 자체 사업에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니까 이 투자예요. 부분에다가 또 주택 사업 쪽에 작년도 3,000가구, 2019년도 2,800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12,000세대를 분양을 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더 많이 예산은 하네요.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된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4.6배 되는 수준이고 네. 내후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PER이 2.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건설주는 굳이 현재 시장 자체가 해외가 아니고 국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 주택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들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건설 포함해 가지고 한신공예라든가 계룡건설이라든가. 건설은 국내 쪽으로. 네, 그렇죠. 한라건설 매매 전략은 요즘 뭐 GS보다 상승이 조금 더딘데요. 4,700원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지금 5,1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주식인데 더 올라갔네요. 5,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당시 네. 매도 목표는 6,000원이었기 때문에 6,000원도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3월 10일 날 추천 가격인 4,700원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철강 쪽입니다. 네, 진짜 철강업종이 수급이 좀 좋다고 그랬었죠. 네. 철강 수급이 좋은데 철강주는 제가 3월 4일 날 네. 대한제강을 제가 추천해 드렸었죠. AS네. 대한제강도 수급이 좀 좋습니다. 네. 연기금이
4일. 4일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예산은 이제 건설 쪽의 산업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철근이기 때문에 90%가 내수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철근 가격이 한국제강이 2월달에 화재가 나면서 가격 강세가 현재까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군요. 네.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인데 원래 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여전히 주가가 올랐지만 PER 기준에서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 자체가 YK 스틸 인수 효과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은 13,500원대 제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네. 그날 제가 언급하자마자 주가가 당일날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예. 그때가 이 시점인데 그 위로 33,000원대에서 행보를 하다가 지금 14,5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14,000원대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당시 목표 주가가 18,000원이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AS 종목으로 세 종목 받고 이제 새로운 종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철강주 쪽에서 가장 수급이 탄탄한 주식이 네. 동국제강입니다. 아.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 연기금이 지금 23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예사도 주력 제품 자체가 이게 철강업종의 포인트 자체가 내수 쪽입니다. 네. 건설과 관련된 동국제강의 주력 매출 자체가 봉현강입니다. 봉현강 자체가 철근 플러스 건설에 뼈대가 되는 HBM 쪽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다 필요한 매출 거군요. 비중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동국제강이 주가가 부진했던 것 자체가 회사가 브라질 쪽에 이제 투자를 했던 CSP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자체가 작년 사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됐다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회사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부담률을 작용했었는데 브라질 법인의 실적 호전과 국내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 공영강 사업 부분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도 시장에서는 지금 한 79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주당 BPS가 지금 21,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네. 현재 주가로 따지면 PBR로 따지면 0.5배 미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네요. 예.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또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기금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11,2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목표는?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과 한라, 대한제강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동국제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